보시다시피 사람에 따라 플랜은 바뀌게 마련이고 얼마의 실리콘을 넣을지 어떤 재료를 사용할지 각각 상황에 맞춰서 안녕하세요. 우연히 성형을 만나다 성형외과 전문의 이우연입니다. 오늘은 코가 낮아서 고민이었던 두 분 사례 가져왔습니다. 고민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들이 꽤 많은데요. 첫 번째, 꼭 실리콘을 써야 할까? 늑연고를 꼭 써야 할까? 실리콘을 쓴다면 몇 미리를 써야 할까? 이런 것들을 정해야 하는데요. 두 분의 사례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정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꼭 실리콘을 써야 하는가? 제가 이제 상담을 들어가서 이 두 분의 사진을 뵙게 되면 이런 경우는 그냥 고민하지 않고 저는 실리콘을 쓰시는 쪽으로 권합니다. 왜냐? 콧대가 낮기 때문인데요. 이전에 제가 언급했듯이 콧대를 높일지 말지를 정하는 기준은 바로 이마, 눈, 턱입니다. 첫 번째 분은 눈이 너무 돌출형이신 분이라서 콧대가 아예 안 보이는 수준이라 이런 경우는 무조건 콧대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 분은 이마에서부터의 굴곡도 좀 심한 편이고 눈과 콧대의 차이도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 두 분 콧대를 올리는 건 알겠는데 꼭 실리콘을 써야 하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물론 실리콘 말고도 다른 재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리콘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효과가 좋고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재료입니다. 특히 이 두 번째 분은 내원하셨을 때는 무구형물 쪽으로 원하셔서 내원하셨어요. 근데 가능하면 원하시는 쪽을 맞춰드리지만 실리콘을 쓰는 게 무조건 필요한 상황이라 제가 설득을 좀 했고 제 의견에 따라서 실리콘 쓰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두 번째, 늑연고를 꼭 써야 할까? 자, 요 결정을 하기 위해선 가장 중요한 게 CT에서의 비중격의 사이즈입니다. 코를 많이 올려야 되는데 비중격이 조금밖에 없다. 그러면 늑연고를 써야 하고요. 별로 안 올려도 되는데 비중격이 많다. 그러면 당연히 늑연고는 안 써도 됩니다. 첫 번째 분 CT인데요. 보시면 사이즈가 너무 작습니다. 제가 10mm를 남기고 떼야 되는데 나머지를 떼면 거의 못 올릴 수준으로밖에 안 나와서 다행히 비중격이 막 휘어있거나 하진 않지만 양이 매우 적어서 비중격이 거의 없다. 늑연고를 제가 추가로 떼서 쓸 수는 있지만 아무리 많이 떼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이분은 눈의 볼륨이 좀 많고 콧대가 좀 가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콧대를 좀 많이 올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이 올려야 되는데 비중격이 적다. 그러면 늑연고를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기증늑연고 쪽으로 권장했습니다. 두 번째 분 CT인데요. 비중격도 그렇게 많이 휘어있진 않고 비중격 사이즈가 아주 큽니다. 이 정도면은 제가 10mm 남기고 떼도 30mm 이상 나오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쓰고도 남는 그 정도로 아주 충분한 양이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굳이 늑연고를 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비중격으로 충분히 높이를 올릴 수 있고, 물론 이런 경우에도 늑연고를 쓸 수도 있죠. 뭐 기증늑연고를 쓸 수도 있고 자가늑연고를 쓸 수 있는데 굳이 필요하지 않은데 쓸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저는 좀 듭니다. 자, 세 번째, 몇 미리 실리콘을 써야 하나? 이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수술 전 콧대의 높이를 보는 것이 중요하시는데요. 첫 번째 분 보시면 눈이 콧대를 아예 가리고 있고 콧대가 아예 안 보이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분은 기본 5mm 이상 가줘야 그래도 효과가 좀 나타납니다. 두 번째 분은 이마 굴곡이 좀 있고 그리고 눈이 콧대랑 큰 차이가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약간 보이고는 있어서 3mm는 좀 너무 티가 안 날 거고요. 4.5mm 정도부터는 어느 정도 충분히 결과가 나올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분 5mm, 두 번째 분 4.5mm 정도 넣어주면 과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자연스럽게 확실한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자, 네 번째, 실제 전후 사진. 첫 번째 분은요, 실리콘 5mm 사용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비중격이 너무 작다 보니까 기증늑연고를 사용해서 코끝 높이는 식으로 수술 진행됐습니다. 보시면 이전에 안 보이던 콧대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면서 좀 더 비율이 좋아 보이는 얼굴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술 전에 비해서 수술 후가 확실히 좀 세련된 느낌이 나죠. 그래서 콧대가 너무 낮았던 부분이 올라가주면 인상 자체가 좀 변하면서 훨씬 보기 좋아지십니다. 두 번째 분은요, 아까 말했듯이 비중격이 아주 많기 때문에 기증늑연고 없이 코끝은 비중격으로 사용하고 실리콘은 4.5mm 사용해서 전반적으로 높이는 수술 진행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마 굴곡이 조금 깊었던 게 부드러워지면서 인상이 좀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눈과 콧대의 차이도 좀 생기면서 얼굴의 전반적인 비율이 좋아졌습니다. 이전에 콧대가 좀 낮으면서 얼굴에 윤곽이 있으신 형태여서 평면적이다라는 느낌을 좀 주는 얼굴이었지만 이 콧대가 올라가 줌으로써 오히려 좀 입체적이 되고 그리고 얼굴에 윤곽이 좀 작아 보이는 효과도 같이 생겼습니다. 사진 보시면 확실히 수술 전에 비해서 수술 후가 좀 더 세련돼 보이고 그리고 좀 얼굴에 윤곽의 조화가 생기면서 얼굴도 좀 더 작아 보이는 아름다움을 준
되는 요소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낮은 코가 고민으로 내원하셨던 두 분의 사례를 통해서 중요한 요소들이 어떻게 결정이 되고 어떤 식으로 수술이 진행되는지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봤습니다. 보시다시피 사람에 따라 플랜은 바뀌게 마련이고 얼마의 실리콘을 넣을지 어떤 재료를 사용할지 각각 상황에 맞춰서 정해지기 때문에 상담을 해보시고 믿음이 가는 원장님과 얘기를 해보셔서 플랜을 잘 짜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우연히 성형을 만나다 성형외과 전문의 이우연이었습니다. 안녕.